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폭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친구분께서 이사를 간 집이 또 굉장히 무서운 집이었어요. 네, 그쵸. 네, 집에서는 가장 편안해야 되고 아무런 그럼요. 그런 무서운 게 없어야 하는 곳에서 겪는 무서운 이야기는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도 겪기 싫은 그 정도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이치입니다. 김폭스예요. 오늘 이야기도 지인의 사연인데요. 오늘도 이 국룰에 따라 이 사연의 주인공 이름을 똘비로 지칭하겠습니다. 그거 국룰은 아닌데 어느덧 대부분 그냥 귀찮으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똘비님, 혹시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면서 뭐 이런 질문을 해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인 똘비는 좀 신선한 대답을 저에게 들려줬었어요. 예? 똘비가 저랑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네. 고등학교 시절에 똘비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기에 그림자도 있는 거 아니냐? 맞죠? 네. 그래서 신이 있기에 귀신도 존재한다. 난 신의 존재를 믿으니 귀신도 있다고 믿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넌 귀신을 본 적이 있냐? 없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이 있다고 믿지만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이 똘비가 이사간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뒤 저에게 들려주었던 사연입니다. 똘비가 제대한 이후에 똘비네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똘비네는 10년 넘게 반지하에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정이 좋아져서 2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 똘비네가 계약한 집이 빌라였는데, 그 똘비네가 이사를 가게 될 그 집, 그 빌라 건물이 터가 굉장히 센 곳이다 라는, 그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었는데, 터가 센 곳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예. 대체로 안 좋은 기운이 모여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똘비네가 이사를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던 일들 중에 그 건물 3층에 살던 신혼부부가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됐고, 예. 건강하시던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병에 걸려 쓰러지셨대요. 또 어떤 아주머니는 이사를 오고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다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한동안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터가 세서 그랬는지 그냥 우연이었는지 밝혀낼 수는 없었죠. 또 똘비네 가족에게는 터가 세다는 소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똘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이 있기에 귀신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신앙심이 깊은 친구였고, 똘비네 가족들 역시 신앙심이 엄청 깊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터가 센 곳이다라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도 않았고, 이사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다치거나 좋지 않은 일을 겪었던 거를 목격을 했지만 단지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하면서 웃어 넘겼다고 해요. 근데 이 똘비는 이사를 간 그 첫날부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전에 살던 집에서는 집안에서 가족 이외에 누군가의 시선이나 인기척 같은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사 온 이 집에서는 낯선 시선과 인기척이 막 느껴지더래요. 저도 지금 제가 사는 집에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한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 마시러 갈 때 괜히 귀가 싸늘해지고 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화장실 불 끄자마자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고, 또 저는 혼자 있을 때 이상하면은 나와라, 너 어디 있는지 안다,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이렇게 말도 해보고. 예. 네, 그래서 저도 똘비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똘비가 전에 살던 집에서는 그런 느낌을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대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똘비와 그 부모님의 신앙심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학창시절에 저도 그 친구네 놀러 가면 굉장히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집에서 잘 때 무섭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터가 좋았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따스한 곳에서 살던 똘비가 이사 온 이후 이상한 느낌을 자꾸 받게 되니까 좀 무섭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무드 등을 잔뜩 사다가 막 거실, 화장실 앞 막 이렇게 놓고 틀어놓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밝아지니까 좀 괜찮더랍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나서 똘비가 정말 오랜만에 가위에 눌리게 되거든요. 정말 뜬금없었대요. 뭐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고3 이후로 한 번도 눌린 적 없던 가위에 눌리게 되니까 당황스럽긴 했는데 무섭지는 않았대요. 원래 뭐 가위에 눌렸을 때도 귀신을 본 적이 없었고 그냥 움직여지지는 않는데 뭔가 머릿속으로 위급한 상황이다 라는 느낌이 들면서 조급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것뿐이지 귀신의 그림자도 못 보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뭐 이번에도 뭐 여느 때와 같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겠지 싶어서 가만히 가위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뭔가 그림자가 휙휙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뭔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가위를 눌려도 눈동자는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인기척이 느껴지는 곳을 쓱 바라봤는데 사람 형태를 한 검은색 물체가 침대 바로 옆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래요. 네, 마치 탈춤 같은 느낌이었는데 막 손을 옆으로 접었다 폈다 막 휘적거리고 방방 뛰어다니면서요. 게다가 분명 검은색 물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 시커먼 그림자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마치 똘비를 내려다보면서 막 미친 듯이 웃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들었대요. 근데 이제 똘비가 친구들과 나눴던 무서운 이야기 중에 웃거나 춤을 추는 귀신은 정말 위험한 귀신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대요. 귀신이 웃고 있는 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걸 성공했다, 그 기쁨에 웃는 거다라는 걸 수도 있고, 또 귀신이 춤을 추는 건 이 무당을 조롱하면서 무당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면서 소름이 끼치더랍니다. 아 어쩌지 막 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데 이 검은색 물체가 덩실덩실 계속 춤을 추면서 점점 똘비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제 바로 똘비 옆에 서서 더 격렬하고 신나게 춤을 추더래요. 이게 겁에 질린 똘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반사적으로 이 개샥 쌍욕을 막 내뱉으면서 주먹을 있는 힘껏 휘둘렀대요. 근데 무언가 맞는 느낌은 전혀 나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에 가위가 딱 풀리면서 검은색 물체는 연기처럼 흩어지면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이렇게 무서운 가위를 눌린 건 살면서 처음이었기에 뭐 정신이 없었대요. 뭐 정확한 모습은 아니지만 귀신이라고 느껴지는 존재를 처음으로 보게 된 거니까 두렵고, 이게 꿈이든 가위든 이 두려움은 계속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거 몸이 허해서 그렇다, 이거 환상을 본 거다 하면서 이 순간만큼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또 부모님한테 말을 해봤자 믿지도 않으실 것 같고 꿈이다 하고 말 것 같아서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무서운 감정을 떨쳐내려고 그냥 게임을 하면서 그 하루를 지새웠대요. 다행히 또 다음날은 쉬는 날이었으니까 마음 놓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서 저녁이 되었는데 이 똘비가 오랜만에 그 친구인 현준이라는 친구를 이제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한참 술을 마시다가 똘비가 문득 전날 밤 겪었던 그 가위 눌림의 얘기를 했는데 현준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똘비한테 그러더래요. 야 똘비야, 귀신은 없어. 이 현준이는 귀신이 없다고 믿는 친구였거든요. 오, 강력하네. 네. 그러면서 현준이가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가는데 예. 야 똘비야, 가위 눌릴 때 그 보는 귀신들은 다 네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넌 귀신을 믿는다고 했잖아. 공포물 좋아하고 뭐 그래서 무의식 중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 그 귀신들을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똘비는 얘 이런 새끼였지. 그래서 어차피 또 이 귀신 얘기를 더 해봤자 또 이상한 논쟁으로 번질 것 같아가지고 대충 알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현준이가 예. 너 루시드 드림 알지? 자각몽. 갑자기 이렇게 운을 띄우더랍니다. 이 현준이가 영화 인셉션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난 뒤에 이 자각몽에 꽂혀있던 상태였어요. 관심이 많은 만큼의 그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어느 정도로 자각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현준이가 똘비한테 가위 눌릴 때 자각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야 일부러 가위를 눌리게 해서 자각몽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야 똘비야, 너 만약에 또 가위 눌리면은 한번 도전해봐. 뭐 이러면서 이 자각몽에 대해서 막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뭐 이 똘비는
뭐 루시드 드림인지 자각몽인지 뭐 이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었던 터라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는데, 근데 당장 어제 겪었던 그 가위가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없고 막 집중도 안 되더래요. 네. 근데 현준이가 하는 말 중에 이상하게 그 유독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놀비야, 이 자각몽에 들어갈 때 이명이 들린대. 이때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이명이 들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이 이명이 들릴 때 두려움을 계속 느끼면은 이 자각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가위에 눌린다? 이 귀신을 보기도 한데, 근데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바로 자각몽 진입하는 거야. 물론 이 뭐 현준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 정보가 정확한 건 아니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이 말만은 뚜렷하게 계속 뇌리에 박혔대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똘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새로운 집에 적응해서 평온한 생활을 이어갔대요. 이 무드등 덕분인지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덜 무섭고, 또 이 당시에 똘비가 연애를 시작하게 돼서 매일 행복한 꿈만 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 똘비가 여자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멀리 다녀온 날이었는데, 이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인지 집에 와서 씻고 눕자마자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대요. 이제 잘 자고 있다가 느닷없이 눈이 딱 떠졌는데, 뭐 방 안은 고요하고 뭐 살짝 열린 창문 너머를 보니까 뭐 아직 어둡고 해서 똘비가 아 새벽이구나, 더 자야겠다 하면서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예. 삐 하고 이명 소리가 들렸고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대요. 그 순간 이제 그 자각몽에 들어갈 때 이명이 들린다는 현준이의 말이 딱 떠오른 거죠. 똘비는 눈을 딱 감은 채 아 자각몽인가? 자각몽은 어떤 걸까? 꿈속에서 난 뭘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좀 이왕 들어가게 된 거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뇌리에 박혔던 현준이의 말이 떠오른 거죠. 초보자들이 하는 흔한 실수, 이명이 들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 두려움이 지속되면 가위에 눌린다. 이 두려움이라는 키워드 때문인지 몇 달 전에 눌렸던 그 가위 눌렸던 기억이 막 떠올랐대요. 그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웃었던 그 검은색 물체, 그 물체를 떠올리는 순간 그 삐 하던 이명이 딱 멈추더니 이 하면서 딱딱 끊어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아 가위 눌렸네. 역시나 몸이 또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똘비는 억울했대요. 자각몽을 시도할 생각도 없었는데 왜 이명이 들렸으며 하필 또 그 순간에 두려웠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그래서 이 억울해하면서도 똘비는 가위를 풀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몇 달 전에 눌렸던 가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똘비가 가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검색을 하고 알아봤던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인다, 호흡에 집중한다, 기침한다, 얼굴을 찡그린다, 의지가 되는 존재를 떠올린다 뭐 등등의 그런 방법들을 떠올리며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발 아래쪽에서 시선 같은 게 느껴지더래요. 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누가 자기 발 아래쪽에 서서 내려다본다는 느낌이 막 들었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계속 가위를 풀었어야 되는데 똘비가 하는 말이 눈을 안 뜰 수가 없었더래요. 뭐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 느껴져서요. 그 시선의 정체를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존 본능에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눈동자를 천천히 밑으로 내리면서 시선이 느껴졌던 발 아래쪽을 확인해 봤대요. 이 원래 누운 상태로 고개를 들어 발 아래쪽을 보면 스탠드 옷걸이가 보여야 하는데 그 옷걸이가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또 서 있더래요. 오. 근데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검은색 그림자 같은 형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체가 점차 뚜렷해지더랍니다. 후드라고 할까요? 그 중세시대 마법사들이 막 주로 쓰는 그런 후드 있잖아요. 알죠. 얼굴 네. 잘 안 보이는 거. 네네. 그 막 외국 사신들이 주로 입는 그 검은색 후드를 입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창백한 피부의 외국인이었고, 이 조커처럼 이제 입술이 길게 찢어진 상태였고 눈은 후드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자세히 볼 수밖에 없었는 게 그 존재를 발견한 순간부터 눈동자도 움직여지지 않았대요. 똘비가 하는 말이 이 진짜 무서운 상황, 두려운 존재를 마주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도문을 외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문을 막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는데 귀신이 갑자기 또 막 이렇게 웃으면서 끊어가면서 비웃듯이 웃으면서 마치 기도를 하는 사람처럼 가슴 앞으로 두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막 속삭이는데 예. 똘비는 그 존재가 뭘 하는지 알 것 같았대요.
그 수상한 존재가 지금 똘비가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는 기도문을 거꾸로 외우고 있다. 아, 네. 그게 막 속삭거리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도 못하겠더랍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멈추니까 합장하고 있던 귀신이 씩 웃으면서 왜 멈춰? 왜 멈춰? 왜 멈춰? 이렇게 놀리듯이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게 겁에 질리니까 가위를 푸는 방법도 시도를 못하겠고 네. 그냥 소리를 질러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대요. 이제 엄마를 불러야겠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위에 눌리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뭔가 나와도 엄마 이렇게 소리가 새는, 분명 똘비는 크게 외치지만 계속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똘비가 소리를 지르려고 행동을 하면은 그 존재가 침대 쪽으로 다가오더래요. 이 섬뜩해가지고 순간 소리 내려던 걸 멈추니까 그 존재가 다가오던 걸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또 소리를 내니까 다가오고 멈추니까 또 멈추고, 똘비가 충격을 먹고 이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라면서 또 미친 듯이 웃어대더랍니다. 이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대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대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 다시 엄마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그 존재가 점점 다가오더니 이내 그 침대를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존재의 손이 무릎을 살포시 붙잡았는데 그 무릎에서부터 싸늘한 기운이 막 느껴지더래요. 그 순간에 이제 소름이 돋고 진짜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막 써서 몸을 딱 일으켰는데 그 순간 가위가 딱 풀리더래요.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방불을 켜고 방문을 열고 나갔대요. 근데 똘비 어머니가 늘 거실에서 주무시거든요. 이 소파와 TV 사이에서 이불을 펴고 주무시는데 오늘도 어머니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이게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혼자는 못 자겠고, 그래서 똘비는 하는 수 없이 나이 먹고 처음으로 어머니 옆에 딱 누워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날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또 드렸대요. 이건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어머니는 너 일하고 막 연애하고 피곤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시면서 닭백숙을 일주일 내내 해주시더랍니다. 이 똘비는 신과 귀신을 믿지만 귀신을 봤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한동안 체력 관리와 또 일과 연애를 하면서 소홀히 했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했대요. 신기하게도 이 신앙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체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인지 악몽을 꾼다거나 가위에 눌리는 일은 없었대요. 그렇게 한 2-3개월 정도 뒤였나? 그동안 이 똘비가 출장을 자주 다녀오고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밤잠을 막 설쳐가면서 일만 계속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난 날 완전히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들 밥 먹어야지 하시면서 반겨주시더래요. 근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밥 생각도 없고 나 그냥 안 먹고 잘래 라고 말하니까 또 어머니가 왜 많이 피곤해? 조금이라도 먹지 라고 하시면서 방문 앞까지 따라오셨대요. 근데 똘비는 진짜 차가운 소리로 엄마 나 진짜 그냥 쉬고 싶어, 나 냅둬 하고 어머니 돌려보내고 곧바로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대요. 근데 뭔가 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가위 눌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해서 핸드폰으로 노래도 틀고 방불도 켜놓고 자자 해서 불도 안 끄고 눈을 감고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신께 기도도 드리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삐 하는 이명이 다시 들리더랍니다. 또 다시 가위에 눌리고 싶지 않아서 이 똘비는 최대한 생각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 말만 반복적으로 머릿속으로 이제 계속 되뇌었대요. 진짜 정말 간절하게 세상에서 대학 그 시험 봤을 때만큼의 간절함을 갖고 이제 반복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 이명이 툭 하고 멈추더래요. 소리도 안 들리고 시선도 안 느껴지고 분명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더래요. 괜히 이 순간에 겁을 먹었다가 또 과위에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손가락부터 이제 움직여 봤답니다. 되네. 손가락이 까딱거려지고 심지어 주먹까지 쥐어지더래요. 그래서 발가락도 움직여 보니까 된다.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지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났다, 가위 안 눌렸다 이렇게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끼면서 눈을 떴는데 다행히 방 안에는 다른 존재는 없었고 핸드폰을 보니까 저절로 꺼진 것 같았고 방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진짜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가위 눌릴 뻔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이상하더래요. 이 거실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이게 그 노을처럼 따스한 빛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눈에 어떤 필터를 씌운 것 마냥 거실이 그냥 주황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이더래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네, 그냥 전체가 꿈에서 보면은 회색 화면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황빛 화면이 됐더래요. 보시면은 어머니가 TV와 소파 사이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신데 그 어머니 옆에 있는 기다란 소파에서 낯선 사람 6명이 나란히 앉아있더래요. 딱 보자마자 이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다들 자는 시간에 가족들 말고 누군가가 자기 집 소파에 앉아있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 존재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똘비가 나오니까 똘비를 쓱 고개를 돌려서 똘비를 바라보더래요. 근데 그 존재들을 보는 순간 저 존재들이 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할 것만 같았고 또 머릿속에서 한편으로는 귀신을 봤으면 모르는 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막 맴돌았답니다. 똘비는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기에 그 존재들을 못 본 척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방에서 나와 이제 과자나 먹어야겠다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소파 쪽을 향해 걸어갔대요. 보시면 소파 옆에 베란다가 있는데 그 베란다에 똘비네가 과자 같은 간식을 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자를 먹으러 가는 척 걸어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 존재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검은색 형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의 모습이었고 다 아는 얼굴이었대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똘비가 살면서 미워했던 또 증오했던 실망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대요. 그 존재들은 이제 똘비를 보면서 이 상황이 막 재밌다는 듯이 소리 없이 막 웃고 있더래요. 입만 벌린 채로. 이게 무서운데 모르는 척을 해야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하는 척 고개를 또 돌리고 계속 베란다 쪽으로 걸음을 이어갔답니다. 그렇게 딱 어머니와 소파 사이를 지나게 됐을 때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그 존재가 목에 옛날 사진기 같은 거를 걸고 있었는데 그걸 쓱 들면서 똘비를 찍으려고 하더래요. 똘비가 그 순간 이거 사진 찍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들면서 계속 걸음을 이어가는데 베란다 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뒤에서 아니다. 그냥 이 여자를 찍을까? 이런 말이 들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울컥하는 감정이 막 들어서 이제 곧바로 뒤를 돌아서 꺼지라고 이 새끼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나가 씨발. 야, 너 그거 내려놔. 진짜 이 새끼 쳤나? 이러면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똘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로 못된 말들을 막 분노에 찬 상태로 내뱉었대요. 그러자 그 6명의 존재들이 그런 똘비의 모습이 너무 재밌다는 듯이 막 박수도 치고 배꼽까지 잡으면서 막 웃어대더랍니다. 근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소리를 크게 키워서 뭘 웃어? 나가라고! 나가!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6명이 웃던 걸 동시에 딱 멈추고 서로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교환한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러면서 똘비를 계속 바라본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제 가운데에 그 사진기를 들고 있던 그 존재가 이 똘비가 가장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던 친구, 이제는 연락을 안 하는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존재가 이 사진기를 만지작거리면서 그 친구의 목소리로 아깝네 하면서 피식 웃더랍니다. 그 말과 함께 그 존재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란히 현관문 쪽으로 향했고 똘비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서서 현관으로 향하는 그 존재들에게 계속 욕을 했대요. 계속 멈추지 않고. 이제 그 존재들이 계속 입맛을 다시면서 똘비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똘비는 계속 뭘 보냐고 꺼지라고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쳤대요. 그렇게 그 존재들이 전부 집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똘비가 현관문에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한숨을 쉬면서 눈을 깜빡였는데 딱 감았다 뜨는 순간 천장이 보이더래요. 뭐야? 꿈인가? 아니,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한데? 심장은 여전히 흥분된 채로 빠르게 뛰고 있고 막 식은땀 계속 나고 있고 이 소리를 지른 후에 느껴지는 목의 통증도 여전했고 이게 꿈이면 이게 다 느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당황하고 막 생각하고 있다가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대요. 근데 거실은 어두웠고 불러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자다가 깨신 목소리로
아, 엄마 어제부터 할머니 댁에서 며칠 있겠다고 했잖아. 지금 할머니 간호하는 중이니까 내일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분명 똘비가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반겨주셨잖아요. 예, 똘비는 밥 먹고 자라는 그 엄마의 말을 거절했던 순간에 느껴졌던 그 죄송함까지 여전히 기억하는데, 똘비가 혼란스러워하면서 이제 차분하게 마음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날 아침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할머니네 가려고 짐을 챙기시던 모습이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이 집에는 똘비만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집에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PC방으로 무작정 뛰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24시간 사람이 깨어있을 만한 장소가 PC방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PC방에 가서 아침이 될 때까지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다가 해 뜨는 거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이상한 거는 집이 좀 포근해진 기분이 들었대요. 전에 살던 반지하 집에서 느꼈던 그 포근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6명의 존재를 똘비가 내쫓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날 이후로 밤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느껴지던 시선이나 인기척 그런 것도 안 느껴졌고, 7년 정도 지난 일이거든요. 7년 정도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시선이나 인기척 이런 건 느껴지지 않았대요. 그날 이후로 가위도 눌리지 않았고, 뭐 악몽을 꿔도 뭐 이제는 공룡, 좀비 이런 거에 쫓기는 정도이지 귀신은 또 나오질 않았대요. 이 이야기가 그 친구가 일을 겪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시들모 참여하려고 정확하게 다시 기억을 해보려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마지막에 겪었던 일이 네. 가위였는지 악몽이었는지 뭐 아니면은 현준이가 말했던 자각몽이었는지 네. 잘 모르겠대요. 그 잠들기 전에 만났던 어머니의 정체가 귀신이었을까 싶다가도 아니다. 이거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거다 라면서 그냥 마무리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살면서 처음으로 본 귀신이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대요. 네. 그래서 똘비는 이제 그때 너무 피곤한 상태였고 내가 환상을 봤다라고 이제 단정을 지었더라고요, 이미 자기는. 네. 조금 이제 신기한 일이 있다면,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건데, 네. 똘비가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전화했던 날 있잖아요. 할머니 집에 있다고. 근데 그 다음 날이었나? 어머니가 장을 보시러 가다가 네. 사고를 당하실 뻔했대요. 근데 정말 차량이 어머니 앞으로 지나갔고 어머니는 넘어져가지고 그냥 들키신 정도? 바닥에? 네. 이 정도로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거 너가 내쫓아서 그 어머니 사진 안 찍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한번 믿으면 자기는 계속 믿을 것 같아서 그냥 신이 도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똘비한테 물었어요. 똘비야, 그러면 너 지금도 귀신이 있다고 믿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똘비가 신이 있기에 귀신이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귀신은 없다고 믿고 싶다. 그러면서 픽 묻더니, 복수야, 내가 신의 모습을 볼 수 없잖아. 그러면 귀신도 내 눈에 안 보여야겠지?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할래. 그게 내 정신건강에 더 좋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끝내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폭수님 어마무시한 분이구만. 아닙니다. 이야, 그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몰입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와, 이분은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잠시, 아닙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 볼까가 없네요. 김폭수님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폭스님께서는 스님이 아닙니다. 이분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뒤에 닉네임이 이제 스자로 끝이 나기 때문에 제가 님자랑 항상 붙여서 이제 스님이 아니시고, 일반 또 참여자 분이신데, 와, 역시 사실상 가위눌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좀 무섭거나 몰입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와, 이거는 근데 김폭스님을 이길 수가 없네요. 예, 좋습니다, 제가. 예, 앞으로도 정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야, 김폭스님의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고, 가위눌림이나 꿈 이야기나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흥미를 갖기가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도 이야기였지만 폭스님께서 정말 잘 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이란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까운 곳에 있다.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저희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말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